다음은 이제 벡터 제어, FOC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네. TMSM을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 120도로 분리된 이제 정연파로 돌리는 부분이 많이 그러면 모터를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때 회전자의 위치 센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센서리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회전자 자속의 이제 각도를 알기 위해서 이제 위치 센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센서리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오늘 데모는 이제 센서리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제어기는 이제 모터 제어 MCU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모터가 만약에 삼상의 120도 간격으로 위상차로 정연파가 오른쪽 그림처럼 보시는 것처럼 잘 들어오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삼상 이제 자기장이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거에 따른 합성 자기장이 검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평면상의 그 도표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빨간색이 A축이고요. 이거의 120도 위상차를 가진 게 B축입니다. B축이 여기서 위상차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고요. 여기서 120도 위상차를 가진 게 C축입니다. B축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합성 세 개를 합성 벡터를 하게 되면은 검은색이 이제 합성 자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면적으로 모터로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이 회전 자기장을 말씀드리냐면은 만약에 삼상 정연파를 넣는 것을 크루드 벡터 제어라고도 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모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상 정연 120도의 위상차를 이제 인가를 한다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모터의 전류 제어를 하게 될 건데 전류의 지형이 정연파로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바뀐다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타겟을 관역을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어가 엄청 어렵고 실수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전류의 이제 토크의 양이 달라지면은 크기가 변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모터의 속도가 변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원형적인 제어는 너무 어렵고요. 쉽게 수행하기 위해서 좌표 변환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 좌표 변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우리는 이제 삼상 정연파 120도 간격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크기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이대로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클락 트랜스폼이라는 좌표 변환을 한번 할 거예요. 이 좌표 변환이 무엇이냐면은 평면상에서 A축, B축, C축은 실제로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A축은 그대로 두고요. 단지 이름만 바꿔서 A축은 알파라고 보고 B축과 C축을 수직 성분만 보고 그걸 베타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A축은 이제 알파로 본다고 했고요. 이 수직 성분만 이제 베타라고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A상은 그대로 둘 거니까 마이너스 A 상태인 거고요. B랑 C를 수직 성분만 보는 거예요. 지금 요거의 합성 베타를 보면은 지금 베타가 이렇게 돼 있고 B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돼 있으니까 수직성 이거 합성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로 봤을 때 이 Y축의 수직 성분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만 가지고 보는 거죠. 이 두 개의 합성을 수직 성분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거고요.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좌표 변환을 하게 되면은 A상은 그대로 A상이 나오고요. A상은 A상을 보이정이 나오고 B상과 C상이 합성이 돼서 하나가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는 항상 위상차가 90도로 고정되어 있고 B상이 앞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가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 축 자체를 회전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고정된 전류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값만 바꿔주면은 우리가 쉽게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제 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A는 알파라고 일치를 시킬 거고요. B상과 C상의 수직 성분만 따올 거예요. 그러면은 A상은 아까 전에 지금 A상은 좌에서 왔다가 줄어들었다 다시 커졌다 여기 가로 성분만 있겠죠. 마찬가지로 가로 성분으로 A상 알파도 마찬가지로 되고요. 그러면은 베타는 B상과 C상의 수직 성분만 보는 거예요. 합성으로. 네, 그럼 이때 만약 수직 성분이 가장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다시 줄어들었다가 네, 여기서 최대였다가 다시 줄고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합성 자기장은 똑같고요. 단지 알파라는 값과 베타라는 값의 크기가 항상 수직이라는 거. 네,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할 거는 우리는 알파 축과 베타 축을 모터가 회전하는 속도로 축 자체를 회전시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이런 식인데요. 축 자체를 회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보시면은 Q축은 항상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축도 크기가 항상 변하지 않아요. 돌고는 있지만 크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터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전하는 이제 위치가 다른지언정 그때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3상의 전류가 있습니다. 이 3상의 전류를 클락 트랜스폼이라는 걸 할 거예요. 클락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A상의 축을 알파로 그대로 볼 거예요. 그리고 B상과 C상의 수직 성분만 모아서 베타 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알파와 이 베타는 항상 90도의 위상차를 가진 정연파가 두 개로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이거를 축 자체를 모터가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축을 돌려버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항상 고정된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좌표 변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하겠죠. 이렇게 항상 시간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것보다 시불변 데이터 값으로 이 시불변 값의 크기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내 맘대로 토크를 제어 속도를 변경시켜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토크 D축에는 자속 성분이 들어가고요. Q축에는 자속 성분만 들어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터의 한 부분을 동그란 부분을 한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심이고요. 여기 연구 자석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면은 자속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모터가 반대되는 90도 간격으로 이제 자속을 만들 거고, 그리고 회전력은 이 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속 성분과 모터의 토크 성분은 항상 90도를 이루는 거고요. 자속 성분을 0으로 만들어주면은 토크 성분이 가장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D축을 0으로 제어를 할 거고요. 모든 제어의 양을 Q축으로 넣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터의 회전자에 연고자석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코일이 있겠죠. 그럼 코일에 전기가 흐르면은 자속 성분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D축이고요. 마찬가지로 연고자석과 수직일 거고 이 D축의 90도 성분, 즉 이 시점에서 모터의 토크 성분으로 가장 큰 부분이 이렇게 될 거고 요거에 수직되는 성분 수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Q축에는 토크 성분이 묻어나고요. D축에는 자속 성분이 묻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속 성분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으로 제어할 거고요. 모든 그 힘을 Q축으로 몰아넣어서 제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D축은 0으로 나머지 그 전류 지령을 다 Q로 넣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회전자 위치 추정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고만 넘어가고요.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거는 자세히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아까 모터 한상을 봤어요. 모터 한상은 이제 코일이 무수히 감겨 있는 거예요. 또 코일이 무수히 감겨 있기 때문에 저항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일 선이 꼬여 있기 때문에 L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역기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때 흐르는 회로를 전기를 I라고 하게 되면요. 이때 전압으로 함께 되면은 V 전체 입력 전압 VS는 저항 곱하기 I, RI, 그 다음에 L 곱하기 인덕턴스의 전압 성분, 그 다음에 역기전력이 되고 요게 보통 우리가 흔히 부르는 모터의 전압 방정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전압 방정식이라는 것을 전류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되고요. 이 정리를 하게 돼서 이것을 좌표 변환과 여러 가지 공식을 거치게 되면은 여기에서 각속도 성분을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속도 성분을 한번 적분을 하게 되면요. 회전자 각을 우리는 얻을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모터를 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모터의 전류 성분이랑요. 모터의 전류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의 그 파라미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 벡터 제어라고 하면은 모터에서는 그냥 상전류만 읽고요. 그 다음에 모터의 변수를 알아야지 센서리스 벡터 제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블록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터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는 두 개의 상만 읽어올 거예요. 왜 두 개의 상만 하냐면요. 키르호프의 법칙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점이 하나가 있고요. 이 점에서 세 개에 뻗어요. 왜냐면 우리는 삼상 BLDC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거를 IA라고 하고 이쪽으로 흐르는 거를 IB라고 하고요. 이쪽으로 흐르는 거를 IC라고 불렀을 때 이제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입니다. 왜냐면 힘은 항상 같기 때문에. 그래서 A랑 B만 알면은 IA 더하기 IB는 마이너스 IC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물론 세 개를 동시에 읽어서 잘하면 좋지만 그것도 다 이제 비용으로 들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개의 상을 읽고요. 나머지 한 상은 그거의 합으로 그리고 차로 표현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상 정연파 전류를 읽고요. 이걸 클락 트랜스폼을 해서 90도의 위상을 가진 이제 두 개의 전류를 읽고요. 한 번 더 좌표 변환을 해서 Q축과 D축의 고정된 값을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속도 제어기의 출력이랑 더해서 그래서 전류 제어기의 입력에서 에러를 구할 거고요. 이 전류 제어기 PI 제어기에서 출력이 된 걸로 인해서 다시 역좌표 변환을 하고 SVM, PWM을 한 다음에 이것을 모터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PI 제어기는 총 3개고요. 속도 제어기의 PI 제어기 하나, 그 다음에 Q축 제어기의 PI 제어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D축 제어기 PI 제어기 하나. 그래서 총 3개의 PI 제어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모에 사용할 거는 이제 모터벤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예요. 랩 4라는 이제 실적 코드도 있고요. 지금 모터벤치라는 거는 모터에 연결을 한 다음에 그럼요. 모터가 이제 지가 자기 그 보드가 알아서 이제 모터의 변수를 측정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튜닝을 하고 이제 코드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드랑 모터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센서리스 F50 코드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필요한 거는 MP랩 엑사이드랑 이제 MCC, 그 MCC 내부에 있는 모터벤치 플러그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터 보드에 전원 연결해 주시고 모터 연결해 주시고 모터와 이제 보드상 이제 UART 연결해 주시고요. 디버거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기 위한 걸 연결해 주시면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서 수행을 할게요. 여태까지 했던 건 다 닫아주고요. 3을 닫아주겠습니다. 그럼 이 지금 랩 4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워터벤치인데 이거 코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은 마이크로칩 홈페이지에서 슬러시 워터벤치라고 치시면요. 이거에 대해서 안내 표시 나오고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 버전에 따른 샘플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샘플 프로젝트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 샘플 프로젝트는 별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페리페럴이 미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샘플 코드에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거를 만들었고요. 보시면은 코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MCC 이제 파일만 구성 파일만 있는 거고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MCC를 열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열렸습니다. 지금 아까 그 MCC라는 이제 코드 컨피규레이션에서 이제 구성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모터 제어를 위한 ADC, PWM 타이머 같은 부분이 위에 올려져 있고요. 실시간 디버깅 기능을 위해서 UART도 올려져 있습니다. 벤치도 올려져 있고요. 지금 네. 여기 너무 작은데. 그렇게 되면 보드는 저희가 MCLV라는 보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드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모터의 PWM 샘플링 주파수랑 이제 속도 제어기에 이제 주파수 설정하실 수 있고 이제 MCU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PWM에서 PWM 프리퀀시가 최대 일단 저장해졌고 일단 저희가 제어할 거는 이제 20kHz로 모터를 구동시킬 겁니다. 그다음 데드 타임은 이제 지금 2마이크로세크로 설정되어 있고요. 최대 전압 소수는 24V에 최대 22.9A.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최대 듀티, 최대 전압.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설정됐고 이제 모터의 변환 부분을 불러올 건데 실제로 모터의 이제 변수들은 아니고요. 여기까지만 정해주시면 된다. 모터의 전격이 최대 얼마인지, 몇 암페어인지, 그 다음에 모터 전압은 얼마고 최대 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폴 페어 수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터 변수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실제 측정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측정을 하면은 이제 컴포트 리프레시 하셔서 설정해 주셨던 거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체크하신 다음에 스타트를 누르면요. 지금 구성을 하기 위한 소스 코드를 MCU에 다운로드 할 겁니다. 측정하기 위한 코드가 다운로드 됐고요. 메저링을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LED에 불이 들어오면서 모터는 정지해 있지만 이제 PWM을 줘서 저항 성분과 인덕션 성분을 각각 측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터를 슬쩍 돌릴 겁니다. 지금은 이제 모터의 부하를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고요. 네,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모터가 자기가 알아서 돌리고 있고 돌아가고 있을 때 전압을 측정을 할 거고요. 그 전압을 측정을 해서 모터의 백EMF를 측정을 할 겁니다. 네, 모터 멈췄고요. 백EMF 상수가 이제 5.12로 측정이 됐네요. 이 5.12라는 거는 VRMS 나누기 kRPM의 변수의 값이고요.
그러니까 모터가 1000rpm으로 돌면은 약 배기MF가 5.12 RMS 값이 출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터 이너시아를 측정하기 위해 또 모터 돌릴 거고요. 네,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거는 모터 회사에서 주는 변수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만약에 모터 회사에서 모터 변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 모터 벤치를 통해서 모터 변수를 측정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수동으로도 측정할 수 있지만 제가 속도를 너무 높게 맞춰놔서 이게 네, 토크 상수가 이제 결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너시아를 아마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좀 더 상세히 보기를 원하신다면은 아까 맨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뭐 마이크로칩 유니버시티닷컴에서 마이크로칩 유니버시티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코스에서 영문으로 그냥 바로 읽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한국어로 읽으시면은 한국어 카탈로그를 선택하시고요. 거기에서 모터 제어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모터벤치 FOC 재발 개요 툴이라는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료로 이제 들려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측정이 다 완료고 모터가 멈췄고요. 측정이 완료가 됐네요. 그래서 이 측정된 값을 유주 다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측정된 값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이제 튜닝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페이즈 마진이나 페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뭐 오픈 루프일 때 특성이나 클로즈 루프일 때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측정이 되셨으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커스터마이즈라는 거는 이제 PLL 알고리즘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엔코더를 사용할 것인지, 뭐 그냥 일반 PLL, ATPLL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최소 속도는 얼마로 설정할 거고, 그 다음에 각속도랑 그리고 최대 가속도, 그리고 뭐 최소 이제 언더 볼테이지 마진, 이제 오버 볼테이지 마진, 그리고 뭐 전류 성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기 밑에 그림으로 각각 변수들이 중요한 변수를 표현을 해놨으니까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제 튜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 어드바이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파란 성분으로 됐으면은 이제 올바르게 잘 튜닝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아까는 이제 레디가 안 됐었는데 지금 레디 투 제너레이트로 바뀌었고요. 이때 MCC에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안 보시죠? 네,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생성된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걸로 측정을 하고 한 데이터로 이제 모터 코드를 이제 만들 겁니다. 네, 그럼 제너레이트가 완성이 됐고요. 지금 샘플 코드라서 DMA.H랑 DMA.C를 빼라고 하네요. 요건 일단 뺄게요. 아까 분명히 빈 프로젝트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죠. 소스 코드에서도 아까 빈 프로젝트였는데 메인도 생겼고요. 메인은 그냥 모터 제어 함수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터 벤치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담고 있는 코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또 요거를 그대로 다운로드를 하고요.
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모터를 돌려볼게요. 아까 이제 구형파 제어랑 한번 소리를 비교해 볼게요. 엄청나게 오픈 루프 강제 구동에서도 되게 소리가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LED에서 오픈 루프에서 크로즈 루프로 변하면은 이 LED가 불이 들어올 겁니다. 다시 한번 구분하셔서 보세요. 지금 들었다시피 아까 구형파 제어와는 거의 엄청난 천지 차이죠. 그래서 센서리스 벡터 제어는 구형파 제어보다 보다 복잡한 제어지만 그거를 수행할 만큼의 소음과 진동 그리고 효율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그거를 그대로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MP랩 엑셀에 X2C 스코프를 다시 연결을 하고요. 이번에 스코프 뷰를 통해서 많은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소스에서 이제 모터에서 IA IB 일단 하고 그리고 네, 샘플링을 하면은 지금 찌글찌글하죠. 정연파가 아닌데 지금 부하가 너무 작아서 그렇고요. 이거를 만약에 고정 Y축을 고정시킨 다음에 한 3점 시키고요. 네, 제가 손으로 잡으면요. 더 정연파적으로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되고 지금 IA, IP 그리고 D축과 Q축을 볼게요. 네, 보시면은 D축은 0에 근사하고요. Q축은 정연파 전류의 크기를 표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Y축을 좀 더 높이고 이게 손으로 잡으면 뜨거워서 제가 많이 못 잡으니까 네, 보시면은 손으로 잡아도 0은 이제 0에 근사를 하고요. 이제 멈출게요. 네. 지금 D축을 0으로 제어한다고 하셨고요. 왜냐하면 자율 성분을 줄여야 Q축 성분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A상 전류와 B상 전류의 최대 크기의 Q축이 고정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 변환을 통해서 센서리스 FOC를 추정한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리거 모드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리거 레벨을 지금 샘플링 하면은 상전류가 거의 한 1000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으로 잡으면은 한 2000 이상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트리거를 A상 전류로 읽을게요. 그리고 트리거 레벨을 2000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걸 라이징으로 하고 업데이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싱글샷으로 누르고요.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샘플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0이 넘지 않기 때문에 어, 데이터는 이제 측정을 하지 않고요. 제가 손으로 잡아서 부하가 2000의 값이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때 측정을 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XG 스코프의 오실로스코프도 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속도에 대한 변수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추가로 속도 제어에 커맨드 말고 잠시만요. 추정 각속도가 오메가 컨트롤. 값이 잠시만요. 여기 있다. 네. 네, 각속도 추정 지금 두 개를 보도록 할게요. 추정된 거랑 커맨드랑 더해 너시터 커맨드. 네. 두 개를 봐서 만약에 보지 않고 싶으시면은 여기 비전에서 해제를 하시면은 안 보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트리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제 디세이블 시킨 다음에 그냥 샘플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오토로 이제 플롯을 다시 바꿔주고 Y축을 좀 키워야 되겠네요. 지금 전기각 속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5폴페어입니다. 그러면 2000이면은 거의 1000 RPM 정도가 되겠네요. 네. 지금 속도랑 지령이 예측한 각이 이제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샘플링을 좀 많이 해서 보면요. 지금 모터 제어는 6000이니까 나누기 5 하면 1250 정도 RPM 정도로 모터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트리거를 이네이블 하고요. 그래서 한 8000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8000 값이 넘으면은 트리거를 잡아라 라고 설정을 하고 네, 싱글샷을 누르고 다시 샘플링을 누르면은 지금 8000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가변저항으로 속도를 누르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8000이 넘어가는 순간을 잡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다시 싱글샷 해제해 보면은 현재 값이 매축이 더 넘어갔네요. 오토로 그냥 해놓을게요. 보시면은 디세이블하고 지금 거의 12500까지 그러니까 나누기 5 하면은 한 2500 RPM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PPT로 넘어와서요. 다시 한번 보면은 모터에서 두 개의 상의 전류를 읽고요. 두 개의 상을 읽어와서 나머지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 3상 정연파 전류를 읽고 클락 트랜스폼을 거쳐서 두 개의 90도의 위상 가진 각을 전류 파형을 얻고 그걸 좌표 변환을 해서 고정 시블변의 고정된 D축과 Q축의 값을 읽어서 요거를 속도 제어기와 D축, Q축 속도 제어, 전류 제어기 그리고 이제 SVM을 통해서 모터 벡터 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각은 파란색이 엔코더에 의한 값이고 빨간색이 이제 그 추정한 회전자 위치입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거의 근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전자 센서가 없어도 센서리스로 벡터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이 하나 있으신 것 같은데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BLDC 모터의 강제 구동에 대해 살펴봤고요. 홀 센서를 이용해서 효율성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봤습니다. 그다음에 PID 제어, 속도 제어를 했고요. 구형파 제어를 이용해서 센서리스 구형파 제어를 받고 마지막으로 벡터 제어를 이용한 센서리스 BLDC 모터 제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녹화된 강의 다시 보는 방법은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사용된 이제 여러 가지 툴에 대한 정보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노트 리소스 같은 경우도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첫 번째가 이제 구형파 센서리스, 그 다음에 이제 AC 인덕션 모터를 위한 센서리스 벡터 제어, 그리고 그 슬라이딩 모듈 옵저버를 이용한 이제 센서리스, 그리고 오늘 사용한 PLL 방식을 이용한 센서리스 FOC 벡터 제어, 그 다음 모터 벤치 어떻게 사용하고 이제 MCC, MPL의 코드 컴퓨레이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시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